조선 땅에 와가지고 이런 권력자들한테 비리 붙어가지고 돈 받고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 그 역사책에 보면 전부 명성황후 살해 누가 했냐? 일본 내각이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증거가 어딨냐? 바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한국 측에서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본 측으로다가 돌아서 일본 이쪽에서 바라봐서 왜 살해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1902년에 결정적인 증거가 거기서 나옵니다. 조선 문제의 그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책임을 지우는 그 정부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야부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국의 그 의회 기록부를 전부 찾았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내용. 분명히 야당에서 그걸 상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아마 스스로 아마 그 이토 히로부미 내각이 살해 지시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거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 그 살해 사건은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야마가타 이토모, 이노우에 가오루, 미우라고 요 네 사람, 그다음에 구마모토 출신의 국헌당 출신의 한성 신보사 사장인 아다치 겐도, 요 사람들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그 왕비를 살해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왕비가 죽자마자 미우라고로가 전부를 쳐요. 그러니까 아침에 10월 8일 날 한 6시쯤에 사실은 살해가 됐는데 원래는 계획은 4시였었어요. 근데 6시쯤에 이제 살해가 됐는데 그 일본의 외교 문서를 보니까 명성황후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현장 그 살해범들이 얼굴을 모르니까 미우라 공사가 전날 그 한성 신보사 사장 아다치 겐조한테 사진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금 한국에 지금 명성황후 사진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과서에 나온 사진은 그럴 것이다라는 사진이에요. 사실 명성황후의 사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명성황후가 살해가 되고 나서 10월 15일 1895년 10월 15일 살해가 되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요. 뉴욕 트리뷴 헤럴드의 신문사에서 신문에 명성황후 캐리커처를 해가지고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다 추측 기사예요. 아마도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기사하고 아마도 살해됐다는 소문도 있음,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은 이모블란 때 아마 그 왕비가 그 피신을 했었던 것을 빗대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발뺌을 하죠. 우리는 죽인 적 없다. 낭인들이 그런 것이다. 그 미우라 고로 공사 그 사람이 혼자 단독 오로지 그 충성심이 가해서 단독으로 다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 내각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이 왕비가 죽은 지 3일 만에 김홍진 내각이 서인으로다가 저걸 해버려요. 저기 고종한테 압력을 줘가지고 폐서인,
뭐라고 그랬냐면은 도망갔다, 사라졌다. 김홍집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 조서를 발표했죠. 이모블라 때처럼 똑같이 도망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홍집은 원래 그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했죠. 그러다가 이제 볼 모르다가 이제 그 고종이 이제 계속해서 잡혀 있다가 1800 그 다음에 1896년 2월달에 러시아 함대가 인천에 와 있었어요. 러시아 함대에 와 있는데 친러파 사람들이 그 조선 정부의 친러파 사람들이 그 러시아 함대가 그 인천 거기 아파트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조선의 왕궁을 좀 구경시킬 테니까 들어와라. 우리가 안내해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군함에 있었던 사람들이 좋다고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경국 구경을 하고 왕궁을 이렇게 구경을 할 때 바로 고종 바로 그 변장을 하고 여자 그 가방을 타고서 탈출을 하죠. 바로 그것이 아간 파천 러시아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피신을 하죠. 고종이 거기서 피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모든 업무를 거기서 봅니다. 왜? 러시아 공간은 저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못 들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업무를 보다가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직전에 그 왕비 살해됐던 왕비를 명성황후라는 말로 거기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걸 고종이 붙였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고종이 붙이지 않았어요. 이노우의 가오가 붙였어요. 어째 서울에 그 한성의 그 왕비 살해 사건 때문에 일본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본 사람만 보면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한성 시민. 그러니까 이노우의 가오가 고종한테 저걸 한 겁니다. 상소를 해서 이렇게 명상하다가 추절하셨죠. 아니 그 고종이 그걸 듣고선 결국은 대한제국 선포하기 직전에 그 여기 장춘당 보면 어디 그쪽에 뭐 판구대인가 뭐 어디 있지 않아요? 거기서 그걸 선포를 하죠. 그래서 명성황후라는 이름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찜찜한 데가 있어요. 그 이노우의 가오로 그 살해 그 모든 계획을 짰던 이노우의 가오가 다시 그것을 고종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고종이 그것을 붙여서 다시 추조를 하는 이게 좀 참 묘한 그런 지금 한국 교과서에는 이건 일체 없어요. 사실은 외교 문서에는 그게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공간이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 여러분들 정동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경향신문 그 주변에 러시아 공간이 거기 있었어요. 글로 거기 그러다가 이제 피신을 해요. 아간이라는 말은 그 러시아 공간의 이름이에요. 러시아 공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글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또 피신하고 있었을 동안에 김홍직 그다음에 어윤중 그다음에 정병화 그다음에 이 네 사람을 을미사적이라고 명명을 해요.
서대문 쪽에서 이쪽 경북 쪽으로 나오다가 시민들한테 돌 맞아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돌 맞아 죽었고 결국 나중에 뭐 전부 뭐 이런저런 분도에서 그냥 4명 다 죽이고 총 5명이 이제 죽게 되지만 아무튼 그런 그 사연이 이제 그때 있었죠. 바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의병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하고 맞물려서 명성황후가 1895년 10월 8일이에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죽자마자 제4차 내각, 김홍진 내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음력 11월 17일 날 1895년 음력 11월 17일 날 반발령이 내려져요. 그 음력 11월 17일이 뭐냐면은 1896년 1월 1일이에요. 저기 그 계산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한쪽에는 음력으로 전부 써있다 보니까 양력으로 계산을 하려니까 그걸 다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반발령 내린 것이 1896년 1월 1일입니다. 바로 의병이 가장 심하게 전국 각지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반발령입니다. 김홍진 내각의 첫 번째 그 치제 행각 중에 하나죠. 왜? 전부 머리를 자르라니까 삭도를 다 자르고. 근데 유교에서 반발하죠. 정통 그 한국의 그 정통 그 질서를 가치가 다 없애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죠. 바로 이제 의병 활동이 1차 의병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2차 의병이 바로 이제 을사늑약 때 1905년.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날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문서날짜예요. 1905년 11월 17일은 문서날짜. 이토 히로부미가 사전에 저기 문서에다 적어가지고 애무 대신 도장 탁 찍어가지고 했던 것이 그 날짜가 해필이면 11월 17일이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애무 대신 도장을 강제로 찍게 한 것이 1905년 11월 18일입니다. 한국에서 이걸 안 고쳐요, 계속. 여러분들 그 한일 병합도 1910년 8월 22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8월 29일이라고 해요. 왜냐면 병합 조약을 맺은 게 22일인데 이완용이 도장 찍은 게 총리 대신으로서 도장 찍은 게 22일이에요. 근데 여론을 보려고 그 조선 국민도 여론이 어떤가 그걸 보려고 소문을 쫙 내면서 여론을 보려고 하다가 발표를 29일 날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론 동향을 살핀 거죠. 그래서 29일 날 이제 병합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공표를 하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또 이것을 8월 29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역사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좀 일어나죠. 왜? 한일 오래전에 벌써 오래됐지만은 한 10년 전 가까이 됐는데 그 한일 병합 그 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일본 학자들과 그 한국 역사학자들 사이에 합의돼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무효화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무효화 주장은 제가 벌써 그 전에 이미 다 주장을 해서 책을 냈어요. 물론 일본어로 냈지만. 근데 이제 한국에다 일본어 책을 전국 서점에 내놨더니 다 팔렸어요. 품절이 됐어요. 일본어인데 왜 이렇게 이게 팔리나 하고 봤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팔렸어요. 그 한일 병합조약 무효화 선언 그 문제 때문에 거기 실려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려고 아마 사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보면은 일본의 그 국가 목표가 뭐였었냐면 대국가 건설. 국가 목표가 오로지 하나 있었어요. 대립국가 건설. 뭐 일본의 측에서는 대립국가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 한반도예요. 일본 섬나라에서 어디다가 대립국가를 세울 겁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한국 한반도는 너무 작아서 안 되고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걸 보세요. 안중근이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라우치 마사다케 제1대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안중근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적해서 죽였기 때문에 한일 식민지가 빨리 앞당겨집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그 거짓말 같은 소리. 이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런데 그 봄에 5월달에 그 해 봄에 이미 일본의 그 천황, 그때는 그냥 천황이라고 되겠습니다. 일본 일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천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황한테 평화 조약에 대한 재가는 이게 받아놨어요. 이미 받아놓고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중근 의사를 책임을 거기다 전부 씌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식민지 책임을 전부 안중근 의사한테 돌리려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데라우치 마사다케예요. 여러분들 저기 야마구치 현에 가면 야마구치 그 시내에 가면은 야마구치 현립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현청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한국어로 도립대학에 해당되거든요. 거기 옆에 보면은 데라우치 문고가 있어요. 문고라고 해서 무슨 도서 같은 거 무슨 모동서 이렇게 담아놓는 거. 그게 데라우치 중고 문고라고 돼 있어요. 중고가 누구냐면 데라우치 부인 이름이 중고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그 조선 그 통감하고 총독 시절 때 그 문고에 가서 제가 그걸 허가를 받고서 들어가 봤더니 한국의 고문서란 다가오기가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취미가 무슨 고문서인지 한국의 고문서랑 고문서 전부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야마구치 현립대학이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마구치 현립대학이 경남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나씩 반환을 하더라고요. 경남대학. 제가 그걸 직접 이제 목격을 하고 이제 근데 거기 아직도 귀중한 자료들이 거기 지금 다 있어요. 지금 그 데라우치 그 문고가 건물이 이렇게 좀 쓰러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기에 들어있던 자료를 전부 현립대학 도서관에 한편으로 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잠궈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이제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이제 상당히 보기 어렵죠. 거기 귀한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일본이 국가 목표가 대립국가 건설이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아베 신조가 바로 버리지 못한 꿈이 바로 그겁니다.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 제가 있었을 때 서울의 아파트값이 왜 이렇게 자꾸만 오르는가? 그 비싸. 도쿄보다도 제가 주소지가 도쿄였대요. 도쿄보다도 아파트값이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럼 왜 비싼가? 왜 떨어질 생각이 안 하는가? 도쿄는 떨어지고 있는데 왜 서울은 끊임없이 오르느냐? 그랬더니 어떤 그
사람이 좀 알만한 그런 그쪽에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일본인들이 재력이 있고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2의 그 거주지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륙국가 건설에서 이거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 사람들은 섬나라의 그 위험성이라는 것, 고립이 된다는 것을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베 신조가 바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놓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그 누리던 그 제국가로서 그 누리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 하는 겁니다. 네, 결국은 대륙국가 건설을 한 번 했죠. 그죠? 만주국이요. 만주국이 얼마나 없을까? 나원인성, 길림성, 해운장성, 세 개 성입니다. 길림성만 해도 인구가 7,500만이에요. 길림성 한 성만 인구만 해요. 한국의 그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그 세 개 성 보세요.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만주가 왜 과거에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는가 했더니 사실은 그 불경기 때 3.1운동 일어나고서도 많이 이주를 했고 그 다음에 1920년대 말에 세계 불경기가 왔어요. 불경기가 왔을 때도 만주가 이주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있죠. 제가 거기서 8년을 교수 생활을 했어요. 만주 그 바닥에 옛날에 그 만주국의 수도 신경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장춘이에요. 장춘이 그때 당시 만주국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땅은 씨를 그냥 뿌려놔도 다 자라요. 그리고 고구마를 심어도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는 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심어도 그냥 툭툭 자라고 아주 비옥해요. 토지가 기후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많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지만은 지금도 이 만주국 설립을 만들 때도 일본이 얼마나 교활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자 보세요. 만주 사면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봉청성을 지금의 나원인성 그 부분을 봉청성이라고 했습니다. 봉천이라는 곳은 지금의 심양을 얘기해요. 중국의 심양, 센양이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센양이라는 곳에 거기가 봉천이었어요. 거기에 철교를 그 대련하고 여수는 간동주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도착이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그걸 뺏어갔지만 너희전 제국이 뺏어갔지만은 거기에 대련에서 하얼빈까지 그 만주철도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대련, 심양, 장춘, 그다음에 하얼빈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시베리아 철도가 또 연결이 됩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 있죠? 러시아라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해가지고 하얼빈으로 해서 치치아리라는 곳과 연결해서 시베리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만주국을 이 사람들이 욕심을 냈던 것은 바로 이제 대국가 건설을 하고서 유럽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철도까지. 사실은 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방문하기 위해서 하얼빈 그쪽으로 다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베리아 철도 부설 문제 때문에 상해하러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 죽은 의사 앞에 죽음을 당하고
만주국을 만들 때도 만주 사변을 지금의 신양에 만주 철도가 이렇게 철교가 지나가는데 그 철교를 관동군이 폭발을 합니다. 일본 관동군이 폭발을 시켜놓고서 중국군이 폭발을 시켰다고 덮어씌워요. 덮어씌우고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만주 사변이에요. 그래놓고서 저 나원인성, 길림성, 그다음에 해운장성까지 세 개 성을 그냥 장악을 해서 거기다가 만주국을 설립한 거죠. 그래서 만주국을 계례 만주국, 중국에서는 위만주국이라고 해요. 위, 가짜라는 뜻에서 위만주국이라고 해요. 그것이 1930 이제 2년에 이제 그 만주 사변이 일어나서 1934년에 이제 뭐냐면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있어요. 푸이를 거기다가 이제 만주국의 호수아비로다가 떡하니 황제를 갖다가 올려놔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푸이라는 그 청나라가 마지막 황제가 만주국에서 꼭두각시로 일본의 꼭두각시로 세워놓고서 한 일이 만주국 헌법을 공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공포를 해요. 그게 딱 하나 가지고서 끝이에요. 나머지는 뭐 지금 그 장춘에 가면은 그 푸이가 살던 그 뭐라 그럴까 그 거주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푸이 그 황제 그 거소죠. 거소가 지금 있는데 초라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장춘을 아마 중국에 가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춘이 아주 도시가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유럽식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인도가 만든 것입니다. 그 만주 사변을 그런 식으로다가 저 중국한테 덤태기 씌워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만주국이죠. 그 만주 북에서 이제 중국 정부가 뭐를 하냐면은 만주국을 무력에 의해서 만주국을 만들었으니까 유엔에다 제소를 해요. 제소를 하니까 193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때 그 조선 총독 제3대 조선 총독이 있어요. 사이토 마코토라고. 그 사람이 그때 당시 1936년 그때까지 저와 있었어요. 고청까지. 뭐냐면 수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수상을 할 때 유엔을 탈퇴를 해요.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니튼경이라고. 니튼경이 파견돼서 이것이 과연 무력으로다가 만들어진 나라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는데 예, 미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내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 예.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은 예.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비워줘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금 질문을 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신이가 결론을 맺으시면. 예, 결론을 제가 좀 네. 맺겠습니다. 그 지금도 그 일본의 그 아베 그 내각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군주의 그 후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제국이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기 위해서 잠깐만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아베가 처음 수상이 됐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우츠쿠시 군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나라를 국가 모토로다 세웠어요. 근데 아름다운 나라가 뭐냐면은 군국주의의 나라예요. 평화로운 국가. 그 다음에 내롭게 평화로운 국가예요. 평화로운 국가가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헌법 제 9조에 보면은 일본은 군대를 가실 수 없다고 돼 있어요.